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다음 달 4일부터 재개됩니다. 지난 19일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 창구를 기존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에서 통일부로 일원화했으며 11월 4일 시범 견학 이후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견학은 하루 2번 이뤄지며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견학 14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단체 신청만 받았던 이전과 달리 개인, 가족 단위 신청도 가능하며 견학 연령도 만 8세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견학 횟수와 규모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통일 와수다에서는 여러분이 깜짝 놀랄만한 대세 트로트 가수가 게스트로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남다른 존재감을 지닌 오늘의 초특급 게스트,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통일에 대해, 남북한에 대해 넓고 얕은 지식을 쌓아갑니다. 본격 통일 뽀시르기들을 위한 방송 통일 와수다. 통뽀. 잠깐만. 통뽀라는 이 별명이 네. 바뀔 때가 된 것 같아요. 왜요? 요즘 인기가 너무 많아지셨더라고요. 뭐 원래 SNS 대통령이지만 네네. 지금은 뭐 SNS를 벗어나서도 너무 인기 스타고. 데뷔 20년 만에 뭐가 하나 왔네. 저랑 좀 같이 안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항상 저는 여기서 이 통일 와수다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아니 근데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좀 보면서 네. 김재우란 사람이 참 결혼 잘했구나. 운이 좋았죠. 나도 유리 씨랑 결혼하고 싶다. 라이벌이다. 라이벌. 싸우자. 진짜 정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보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아니 저거 우리 통일 와수다에서 다 한 얘긴데 네. 왜 여기서 화제가 안 됐지? 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서 제대로 화제를 한번 시키고자 역대급 메모드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초특급 게스트 바로 태권 트로트의 창시자 나태주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빠.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데요? 무조건 달려갈 거야. 전 랜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반갑습니다. 네. 와 실물은 더 진짜 아이돌 같은 느낌이시죠. 아니 실제로 보니까 얼굴이 요만하시네. 요즘에 스케줄 전에 잠도 못 주무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요즘에 그래도 되게 감사하게 열심히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잠 줄이더라도 많이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이 문제예요, 통보. 지금 제가 딱 그 정보를 입수했는데 요즘 광고를 막 15개 찍고 그러신대요. 별명이 틀나잖아. 틀면 나태주. 아무리 광고 모델이 그런데 어른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또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이게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이게 연령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트로트는, 이 시대의 트로트는 연령층이 너무나 확 넓어져가지고 어린 친구들까지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되게 겸손한 멘트고, 전 가끔 모델을 보잖아요. 날라다니잖아요. 어렸을 때 왜 그런 날라다니는 형들 보면 너무 멋있잖아. 근데 노래까지 잘하고 아이돌 약간 비주얼이잖아요. 그래서 사랑받지 않은가 싶어요. 혹시 여기서 한번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거요? 무대를 그래도 저희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제가 또 왔으니까 보여드리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하니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또 실제로 보겠네요. 네네. 통일을 영원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나태주입니다. 당신이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이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태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태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통일부가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앞으로 태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평화통일 다들 영원해 보아요. 사랑합니다.
사람이 공중에 떠 있는데 목소리가 나와. 어떻게 저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슈퍼 히어로 맞아요. 그 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와중에서 노래도 이렇게 완벽하게 부르세요? 아니, 사실 제가 한 태권도를 9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1년을 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태권도의 기본이 힘을 빼는 거예요. 아하.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중요하면서도 사실 어렵죠. 근데 21년 태권도를 하면서 막 공중동기를 진짜 1000몇 번씩 하니까 하면서 이제 사람들 얼굴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이 여유, 와. 네, 그러면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이에 또 시간이 저한테 이게 주어지더라고요. 왜 밥을 한 끼 먹지 차라리. 아니, 돌면서 글씨도 써봤고 과일 같은 거 간단한 정말이에요. 그러다가 사실 노래를 집어넣게 된 거예요. 네. 우리 통뽀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태주 씨가 전국 대회는 물론이고요. 세계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딴 적이 있다니까요. 2018년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태권도 거기서 제가 세계 랭킹 1위를 했었죠. 오! 저게 이제 김연아 선수가 그 피겨스케이팅에서 하는 프리피겨 그 종목인데 태권도에도 그 종목이 있습니다. 프리스타일로. 네, 프리스타일로. 와! 아, 이런 질문하면 좀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나태주 씨 싸움도 잘하세요? 보면서 멋있기도 멋이지만 12 걸면 큰일 나겠다 쟤한테 그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사실 태권도가 자기 호신을 이제 되게 중요시해요. 되도록이면 남을 안 해치지 싸우려고 않는 하죠.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럼 자기도 모르게 탁 나가는 건가요? 공격은 안 하고 그걸 이제 반격이면서 이제 저를 보호하는 거죠. 네. 요즘 싸움 거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태주 씨한테 궁금한 거 자꾸 물어보느라고 네네. 본격적인 얘기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두절미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요. 남북한의 태권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북한 태권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저는 사실 알고 있죠. 제가 실제로 사실 북한 태권도 그 태권도 시범단 시범을 사실 본 적이 있어요. 춘천에서 이제 국제 대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북한 태권도 이제 시범단의 이제 단원분들 한 40~50명이 한국에 이제 내한을 하셔가지고 공연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사실 처음 이제 북한 태권도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진짜 시각적으로 딱 봤었고 그걸 보면서 정말 놀랬던 거는 남북한의 태권도의 스타일도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고 저는 북한에 태권도가 있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진짜요? 네. 정보력이 너무 느리신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원래 통일보 실력이라. 그 시범단이 하는 거를 보시고 느끼신 거는 우리랑 차이가 많다 이런 거였나요? 정말 근데 그 부분 중에서도 전 사실 그러니까 한국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 많이 오면서 이제 케이팝이나 뭐 옛날 전통 노래를 가지고 태권무를 하죠. 네. 그러면서 사실 춤 동작도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노래가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북한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더 전통스러워요. 그래서 노래가 없어요. 근데 어디선가 막 노래에 비슷한 이제 사운드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노래가 아니라 입소리였던 거예요. 비트박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그건 격투기 아니에요? 통일을 염원하는 창작가요제 2020 통일로 가요가 대단원에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출품되면서 예선전부터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2차 예선을 거쳐 결선을 앞두고 있는 창가팀들을 만나보시죠. 평화를 노래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대국민 창작가요제 2020 통일로 가요가 올해 더 풍성한 음악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기본적인 락밴드부터 뭐 요들송 그리고 힙합, 퓨전국악 등 일단 장르에 대해서 그 포괄성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개성 넘치는 음악인들의 뜨거운 경연 통일로 가요제 예선 참가자들을 만나보시죠.
지난 9월 통일부 홈페이지에 평화를 염원하는 음악인들이라면 귀가 솔깃할 만한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통일부 대표 창작가요제 2020 통일로 가요인데요. 약 17일간의 짧은 응모 기간이었지만 80여 팀이 넘는 실력 있는 뮤지션들의 수준 높은 창작곡들이 접수됐습니다. 창작 음악에 대한 이제 거부감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있었다고 하면 올해는 솔로 분들도 상당히 많은 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이제 옛날에 이제 악보를 쓰는 그런 형태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창작곡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접근성이 이제 좀 더 쉬워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성 들여 음표를 하나하나 그려넣은 고전적인 악보와 더불어 요즘 시대에 맞춘 다양한 장르의 악보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소개되는 건 통일부 가요제의 특징입니다. 통일부에서는 2015년부터 유니 뮤직 레이스란 이름의 대중가요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384 넘버에 어떤 사람들이 살까? 그동안 발라드와 락 음악은 물론 국악, 힙합, 레게 등 장르의 구분 없이 좋은 음악이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왔습니다. 참 좋아서 그런데 함께 구경 갈라고 우리 장난에 몸을 맡겨. 진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많이 힘들었는데 저희 앞으로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2019년 대상 수상자 D9은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기념으로 독일에서 현지 거리 공연을 펼치기도 했죠. 올해는 유니 뮤직 레이스에서 통일로 가요로 이름을 변경하고 서울시와 공동 개최를 통해 좀 더 규모가 큰 대회를 준비 중인데요. 그럼 이제 참가자들 실력 좀 볼까요? 평화를 떠올리게 하는 감미로운 음색을 가진 참가자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평화를 노래한다고 조용한 음악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통일로 가요 신청하는 20살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돈 버는 것도 지겨워 난 네 생각뿐. 패기 넘치고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음악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성 가수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발라드나 힙합, 솔로 및 그룹 등 자유로운 참가 형태로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너원의 하나가 되길 우리가 괴롭지 않게 저 빛나는 달을 같이 보게 되는 그 순간. 총 84개의 참가팀 중 1차 예선을 통과한 30개 팀이 열띤 실현 경연을 펼쳤는데요. 2차 실현평가에서 선정된 16개 팀은 오는 11월 14일에 즐거운 음악축제를 펼칠 예정입니다. 11월 14일 날 SBS 프림타워에서 저희 결선 공연이 진행이 되고요.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일단 관객분들을 저희가 현장에는 모시진 않고 있지만 사전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서 총 200분의 비대면 공연으로 저희가 진행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화태와 레게소울의 38선이 차지했습니다. D9! 평화로 통하다, 통일로 수놓다. 통일축제의 결과는 11월 14일 통일로 가요 결선 무대에서 확인하세요. 전 세계인들이 말하는 평화의 의미는 각기 다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평화의 종착지는 한반도 평화가 아닐까요? 통일부 숏비디오 영상공모전 수상자 K-팝 보시며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화는 peace is 我认为和平是 Wydaje mi się, że pokój jest wtedy, kiedy kraje jednoczą się, zapominają o swoich własnych granicach i starają się osiągnąć coś więcej. Amani kwa maendeleo ya ulimwengu. 和平就是要好好相处。 생각하는 평화는 생각하는 평화는
생각하는 평화는 기회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시작이다. 노력입니다. 같이 잘 살아가자라는 것처럼 많은 기회라고. 우리의 영원한 바램.